도전하는 젊음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10라운드 해설은 조인선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루키리그도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점 후반부로 다가갈수록 순위권 싸움이 치열한데요. 과연 어느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순위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합니다. 1지명은 프로기사, 2, 3, 4지명은 아마추어로 구성됩니다. 경기 규정은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 덤은 6집 반이고요. 선수 대상자는 만 17세 이하, 프로기사 및 아마추어 선수들입니다. 현재까지 팀 순인데요. 파주한올 MNC팀이 개인 승수에서도 22승, 그리고 팀 전적에서도 8승 1패로 단독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파주 한올 MNC팀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권 그룹이 치열한데요. 서울 푸른돌과 서울 양천대일 바둑도장이 치열한 2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 순위입니다. 권유진 프로가 1위를 하고 있네요. 네, 역시 파주 한올 MNC팀의 주장 권유진 프로가 프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마추어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전하게 될 선수들입니다. 서울 양천대일 바둑도장과 순천 한국바둑고등학교가 만났는데요. 네, 이국의 양유준 아마추어와 이우람 프로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바둑고등학교 팀이 조금 성적이 좋지 않은 만큼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0라운드 3경기입니다. 서울 푸른돌과 파주한올 MNC 1위와 2위의 대결이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1, 2위 간의 대결인 만큼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1국의 이주영 아마추어와 박신영 아마추어의 대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중에서도 먼저 이우람 선수와 양유준 선수의 대결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우람 선수가 팀 성적도 그렇고 개인 성적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팀의 주장을 맡으면서 조금 부담을 많이 느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양유준 선수는 개인 성적이 6승 2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대결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실력 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우람 선수도 마지막 남은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0라운드 경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10라운드입니다. 양유준 선수와 이우람 선수. 양유준 선수입니다. 2004년생, 현재까지는 6승 2패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재미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우람 선수입니다. 2002년생, 1승 8패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남은 라운드를 좋은 성적으로 거둬주길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이우람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이우람 선수의 흑번이고요. 양유준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화점 진행이 많은데 일단 소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양유준 선수는 대각선 화점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포석을 준비하고 나왔을까요? 이우람 프로의 기풍은 두터운 실리형이라고 자신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양쪽 소목으로 굉장히 실리적인 일단 포진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3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목은 조금 더 실리적인 수들이고요. 반면에 양유준 선수가 택한 이 양화점은 아무래도 3-3이 비어있기 때문에 실리보다는 조금 더 두터움에 가까운 그런 포진입니다. 네. 최근에 많이 나오는 두 칸 높은 굳힘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사실 이 굳힘의 장점은 좀 있어요. 바로 이 두 칸에 대한 활용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낮게 둔다면
이런 곳이나 이런 곳에 바로 붙여가서 활용을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유람 선수가 고풍스러운 이 두 칸을 보여주었고요. 그렇다면 양유준 선수는 이 우아기 쪽을 한 칸이던 날일자건 걸쳐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단 날일자를 택했고요. 양유준 선수는 아마추어인 선수지만 사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이 선수는 현재 양천대회 바둑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프로에 버금가는 프로도 곧잘 이기는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조만간 프로에 입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유람 선수가 날일자로 받아두자 3칸 높은 벌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벌림의 장점은 좀 있죠. 흙이 이곳을 붙였을 때 간격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림을 택한 것이고요. 흙도 이렇게 붙여주기는 싫죠. 걸친다든지 3-3을 파는 진행도 많고요. 3-3을 파네요. 네, 3-3을 파는 진행을 보여주었고요. 양유준 선수의 기풍은 전투적인 실리형, 이유람 선수의 기풍은 두터운 실리형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두 기사 모두 실리형이고요. 이유람 선수는 조금 더 수비적인 실리형이라면 양유준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인 실리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모든 기사들이 실리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실리를 좋아하지 않는 선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실리를 좋아하고 또 특히 어린 선수들은 이런 실리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양규준 선수가 젖혔다는 것은 이렇게 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느는 것은 최근에 잘 나오지 않고요. 흙이 이런 곳을 벌려간다면 백의 세력보다는 흙의 실리가 좀 더 돋보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바로 젖혀갈 것입니다. 젖혀서 이렇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양유준 선수도 초반부터 실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 엿보이고요. 사실 이 좌상기 정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커제 선수가 100번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법입니다. 실리를 좋아하는 선수들이 쓰는 정석일까요? 그렇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확률로도 100이 거의 확률이 떨어지지 않는 간명한 그런 포진이기 때문에 좀 후반에 자신 있는 기사들이 이런 좌상기 정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유람 선수도 이 빵따냄 하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고요. 이곳에서는 흙도 좀 고민이네요. 이쪽으로 걸쳐갈 수도 있고요. 반대쪽으로 걸쳐갈 수도 있습니다. 3-3도 역시 가능하겠죠. 우변에 다가가는 수는 어떨까요? 우변에 다가가는 수도 훌륭한 한 수죠. 하지만 아마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곳을 굳혀간다든지 해서 포진을 할 것입니다. 하나 미리 빠져두네요. 상당히 재밌는 수인데요. 저 수는 지금은 초읽기에 몰린 시간 연장책도 아닐 것이고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나 교환을 해놓은 것인데 사실 인공지능의 수들을 살펴보면 이곳에 하나 빨리 빠져놓으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곳은 굳이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인공지능들은 이곳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유람 선수가 오늘 인공지능의 수들을 조금 따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빠져도 기로 받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곳은 워낙 크기 때문에 기로 받아야 되지만 간혹 나중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곳이 선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교환을 서두르는 것이고요. 중앙으로 밀어간다든지 이런 곳에 선수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변 쪽으로 걸쳐가고 있고요. 유람 선수는 하변 쪽에 모양을 키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유람 선수가 1승 8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팀원에게도 사실 미안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털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연패를 끊어야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럼프에 좀 빠졌다 해서 좀 낙심할 필요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보통은 이런 것을 벌려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보통인데 이유람 선수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서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하지만 백도 이런 곳에 협공을 할 것입니다. 전투가 좀 예상이 되네요. 네, 갈라쳐 갑니다. 조금 더 완만하게 협공을 해가네요. 이 두 칸은 흙이 벌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에 대한 압박은 덜하지만 중간을 두면서 좀 더 완만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효준 선수와 대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린 선수지만 수익기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 그렇군요. 네. 지금 묘한 곳을 두었어요. 이 수는 사실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간혹 나오는 수고요. 이 수의 뜻을 한번 볼까요? 백이 붙여간다면 일단 차단은 됩니다. 늘고요. 이곳을 하나 찔러두고 한 칸을 띱니다. 그러면 백은 이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끊었을 때 백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것에 막힐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는다면 이 석점이 쉽게 흙의 수중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흙이 성공이겠죠. 그렇다면 백도 바로 이곳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귀를 받는다면 한 이런 정도가 되겠지만 사실 이수는 조금 당한 느낌이기 때문에 백도 이 자리에선 고민입니다. 두 점을 공격해 간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두 점을 공격한다면 이런 곳이 되겠는데 사실 이렇게 두 칸으로 어깨 짚어서 나온다면 사실 타개가 쉽게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 빠지는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일단 늘어서 여기 붙임수를 보고요. 이 두 점의 압박도 은근하게 노리는 이 수가 종종 나옵니다. 오, 지금 나왔네요. 네, 일단은 두터운 수를 보여주었고요. 이제는 붙여가는 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붙여가서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람 선수도 이곳은 부분적으로 악수지만 이것을 하고 움직일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려운 장면이네요. 네. 아, 하나 네, 해두네요. 일단 확실한 의미는 있지만 백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 해주고 싶지 않은 교환인데 일단은 했고요. 이제는 이 두 점에 대한 탈출을 해야겠죠. 눈목자 정도 두어서 일단은 도망을 가야 됩니다. 백도 나중에 이곳을 차지를 하면 귀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백도 충분하고요. 오히려 양유준 선수가 전투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우람 선수가 먼저 싸움을 걸어가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어깨 짚어서 중앙으로 탈출합니다. 네, 좀 더 확실한 행마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좀 밀어가야겠죠. 지금 젖히고 싶은데 아무래도 끊었을 때 왼쪽에 벽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늘었죠. 밀면 또 늘어서 행마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유람 선수는 일단은 실리로 좀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탈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곳을 하나 밀어두고 이런 정도 지켜두면 백도 훌륭합니다. 한국 바둑 고등학교 또 바둑 중학교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중고등학교 팀이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네. 일단은 그냥 백이 두었고요. 그러자 흙이 좋은 곳을 밀어갑니다. 백도 이렇게 한 칸 정도 나와야겠죠. 반면에 양천대일 바둑도장은 유명한 도장이죠. 서울에 있는 도장인데 많은 프로기사를 배출한 도장이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김윤태, 양유준 선수 이런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촉망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 두 점이 조금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을 두어서 끊기지가 않죠.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흙의 약점을 좀 노리고 싶죠. 일단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일감입니다. 날일자 정도를 택했는데요. 저수의 뜻은 일단은 확실하게 안정을 취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런 전법으로 봤을 때 양희준 선수가 내가 지금 포석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안정을 차지하면 실리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확률은 좀 떨어졌죠.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수가 보통이었는데 인공지능의 수들을 보면은 상당히 타이트하고 적극적인 수들이 많아요. 느슨한 수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이 인공지능의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사람은 좀 마음이 좀 느슨해진다든지 하면 느슨한 수들이 나오길 마련인데 인공지능의 수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또 인공지능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인공지능의 장점이죠. 네. 사람은 바둑을 두면서 형세나 본인의 이 감정을 통해서 이 수들이 바뀌는데 인공지능은 형세 유불리와 관계없이 최선의 수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사람이 좀 배울 만한 점입니다. 이우람 선수가 적극적으로 이쪽을 붙여갑니다. 오늘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네. 마음을 좀 비우고 나왔을까요? 네. 아무래도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유준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지만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성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우람 선수가 조금 도전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우람 선수도 오늘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이 단순하게 이렇게 이으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이 한 점이 외로워지기 때문에 백도 젖혀서 넘어간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면 단수를 치고 밀어서 아직 이 석점도 확실치 않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끊고 밀어가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진 않았네요. 끊는 수를 택했고요. 밀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흙도 이 석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전법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수순을 좀 보시면 단수를 치고 젖혀가겠죠. 지금 이곳에서 양우준 선수가 뒤로 받는다면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 형태인데 여기서 이곳을 끊어가면 조금 험악해집니다. 복잡한데요. 이곳까지 단수를 치고요. 여기 느는 것이 선수가 되는 것이 백의 장점이에요. 밀고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둔 다음에 여기까지 호구를 치고 싶지만 일단은 받아두는 것이 정수로 보이고요. 흙도 일단 이 석점을 살아두어야겠죠. 이런 진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의 색깔은 확실하기 때문에 한국 바둑 고등학교 팀은 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천대일 바둑도장 선수들도 모두 다 양천대일 출신 선수들로 꾸려졌습니다. 프로기사인 문지한 프로도 양천대일 출신이죠. 네. 또 양천대일 바둑도장에서
이 루키리그에 출전하고 싶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루키 리그는 아무래도 프로 선수이건 또 프로 선수가 아니건 이 참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선수들이라면 모두 다 꿈꾸는 그런 기전이기 때문에 양천대일에 재학하고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마 치열한 선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꾸려지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이 됐고요. 백은 실리, 흑은 세력을 쌓는 그런 진행입니다. 역시 전체적인 실리는 백이 좀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흑도 두텁기 때문에 못 둘 바둑은 아닙니다. 이곳을 일단 밀어가는 것이 좋은 자리로 보이는데요. 이곳을 밀어간다면 다음에 이런 곳을 띄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양을 형성할 수 있겠죠. 일단 밀어가는 것이 일감입니다. 하변 백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이 하변백은 뭐 확실하게 살아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 벌려뒀는데요. 상변 벌려두는 것도 큰 자리긴 하지만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이 일단은 좋은 자리거든요. 이 좌상기 정석 이후에 이 자리를 서로 누가 두느냐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약간 이유람 선수가 실리에 집착한 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좌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둘 수도 있어요. 이런 곳을 두고요. 뛰어나올 때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 넉점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은 흙이 두텁게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중앙은 두터워졌지만 사실 아직 집이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형세는 약간이나마 백이 조금 괜찮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역시 그 자리 좋죠. 양효준 선수가 오늘 전체적인 수들을 봤을 때 본인이 괜찮다 이렇게 느꼈는지 안정적인 수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곳을 두어서 이쪽 두는 것과 중앙 쪽을 붙여가는 수를 맛보는 것이 일단은 기본 착상인데 이렇게 쉽게 두었습니다. 흑도 받아두겠죠. 일단 흑도 좌변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큰 자리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 석점의 벌림이 조금 엷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알기 쉬운 수는 이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흑도 받아두면 귀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 수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최근에 많이 나오죠. 막을 때 이렇게 마늘모로 두어서 인공지능들이 많이 좋아하는 수인데 참고도를 좀 보실까요? 호구를 쳐서 귀를 내어주더라도 호구 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타개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귀 쪽으로 두는 것이 보통이겠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벌리는 것은 우변의 실리를 백이 차지했지만 우상기가 굳어지면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상기 쪽에 침입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마늘모요. 일단은 저수는 뭔가를 하겠다라는 뜻보다는 한 이런 정도로 눌러 놓는 건가요? 네, 그렇죠. 흙을 눌러 놓은 뒤에 다른 행마를 취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효준 선수 굉장히 침착하고 안정적인 행마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선수가 수익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기사가 되려면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박정환 선수를 봤을 때는 모든 분야가 다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선수들도 본인의 강점은 분명 있지만 단점도 완비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야겠죠. 네, 이제는 우상기 쪽으로 두었는데 일단은 그쪽으로 뒀어요. 한 칸 왼쪽을 택했습니다. 네, 이수의 약간 주문이랄까요? 중앙으로 막는다면 붙여서 한 점을 끊어 잡는 수와
이렇게 밀어서 사는 수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흑도 변 쪽으로 막아갈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붙여서 이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쪽으로 막는 수가 실리로는 좀 이득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수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그래프가 좀 떨어진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유력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역시 지금은 중앙 쪽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변 쪽으로 막아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도 쉽게 타개는 되는 거죠? 이 한 점이 잡힐 말은 아닙니다. 붙였을 때 젖혀서 공격을 한다면 중앙 쪽으로 호구 치고 나오는 자세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흑도 약점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이 바둑은 약간의 서로 느슨한 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일단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눈에 보이는 큰 실수도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밋밋한 바둑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바둑이 대국자들은 더 피 터집니다. 한 수 한 수 평세 판단을 곁들여서 진행을 시켜야 하고요. 한 번 삐끗하면 사실 이런 바둑은 돌이킬 수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우람 선수가 계속해서 실리적인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은 중앙으로 늘어서 두 텀을 취하는 것이 보통인데 젖혀가면서 계속해서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넉점을 잡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실리로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중앙으로 몰고 나오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중앙을 미리 두텁게 해놓은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우람 선수가 중앙을 먼저 두텁게 해둔 뒤에 계속해서 실리적인 수들을 보여주면서 초반에 부족했던 실리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100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지만 사실 저 정도의 차이는 거의 5대5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팽팽한 바둑입니다. 아무래도 이 수가 약간 느슨한 의미가 있고요. 이쪽으로 침입했던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반대쪽으로 침입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 두 수로 인해서 바둑이 5대5가 된 느낌입니다. 네, 일단 그 자리까지는 급소고요. 흑도 젖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시면 여기 끊는 것이 선수고요. 이쪽으로 끊어간다면 단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흑도 행마가 좀 무너집니다. 일단 느는 것까지는 절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늘어두었고요. 이곳에서는 단순하게 한 칸을 띈다면 가장 보통이고요. 계속해서 밀어가서 흑의 단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밀었는데요. 네, 한 번 더 밀어가면서 두텁게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이제는 젖혀갈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늘었네요. 뭐 젖혀갈 수도 있지만 또 젖힌다면 또 가이수가 필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늘어두었고요. 이제는 한 이렇게 두 칸 정도 가능하겠죠? 가벼운 행마가 가능해졌습니다. 한 번 더 밀어둔 효과죠. 그쪽을 막는 것을 서두르네요. 응수타진일까요? 일단은 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받아두어야 하고요. 양규준 선수의 생각은 이미 다 밀어두었기 때문에 이곳의 약점은 더 이상 노릴 필요가 없다 하고 막는 교환을 서둘렀습니다. 이제는 중앙으로 하나 탈출해 두어야겠죠. 그렇죠. 가장 강력한 수라면 여기까지 침입하는 수인데 이렇게 차단을 하고요. 하지만 백도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전법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백이 나쁜 형세는 아니기 때문에 한 두 칸 정도로 둔다면 보통이겠죠.
한 칸 좀 좁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굉장히 두텁은 행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좋게 말하면 두텁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중복의 형태인데 이렇게 한 칸을 띱니까? 여기까지 밀어주었기 때문에 두 칸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한 칸의 행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수 오늘 정말 돌 하나가 끊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두어주고 있는 양의준 선수입니다. 네. 이우람 선수도 이쪽 빠져두어서 상변의 약점을 지켜두었죠. 자, 이제 큰 자리가 어디 남았을까요? 네, 일단은 그쪽을 띄워두면서 어느 정도 백도를 안정을 시켰고요. 이제는 마지막 큰 자리인 이 두 칸 벌림이 거의 절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로 벌려둔다면 사실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예상이 되고요. 서로 큰 실수 없이 일단은 초반, 중반까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하기 쪽은 큰 자리가 아닐까요?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자리죠. 이곳에 100의 둘차례이기 때문에 날짜 정도 두는 것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흙은 이곳이 다 선수이기 때문에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잘 어울린 그런 한 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온한 듯 보이지만 이 선수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개가를 해가면서 한 수 한 수 진행을 시킬 것 같아요. 그렇다면 끝내기 승부가 될까요? 네, 끝내기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중앙 쪽이 아직은 좀 미지수의 곳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집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백도를 조금 노리면서 좀 집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전이 오히려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와 변은 사실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중앙이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중앙에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단수를 쳐서 확실하게 연결을 시키겠다는 뜻이고요. 이제는 중앙 쪽으로 돌이 와야겠는데요. 중앙 쪽도 어딜 두어 가야 될지 막막한데요. 이곳에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곳을 두어서 아직 100의 연결도 확실치 않고 100은 안형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좀 집 모양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정도 선수고 이런 정도로 둔다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두 집을 다투는 그 정도로 미세한 형세이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한 발 삐끗하면 또 형세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수 한 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칫하면 공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중앙이 모두 서로 공배가 된다면 백의 실리가 돋보이는 그런 바둑이 됩니다. 그쪽을 막아가나요? 이곳은 선수가 되지 않으면 실수가 되는데 지금 이쪽을 보실까요? 이쪽을 끊어서 때려낸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는 형태고요. 이곳까지 교환을 하면 하변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중한 선수가 100에게 돌아오죠. 네. 일단 막은 수는 좀 완착의 느낌이 드는데요. 후수라고 하면 지금 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젖혔다는 것은 받아주겠다는 걸까요? 그렇죠. 젖혔다는 것은 받아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또 흙이 잘 됐어요. 백을 잡은 양희준 선수가 좀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더 안정적인 수만 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흐름은 이우람 선수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쪽을 젖혀 있는 것은 확실한 실수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워낙 악수기 때문에 이어두어야 하죠. 다시 흑에게로 손이 돌아왔네요.
자, 아직까지 만만치 않은 진행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소주 하나 주세요. 어떤 소주? 내가 좋아하는 소주? 흔들면 부드러워지는 소주? 처음처럼 맞죠? 여기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흔들어라. 처음처럼. 이우람 선수와 양유준 선수 10라운드 1경기에서 만났습니다. 현재까지 만만치 않은 진행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정말 50대 50. 누구 하나 51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되고 있고요. 역시 이 교환을 성공해냈기 때문에 바둑은 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제는 중앙 쪽으로 손이 가야겠죠. 한 발 더 옆으로 갔습니다. 네, 뭐 비슷한 의미가 있겠죠. 백도를 공격하면서 중앙 쪽의 집을 기대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방향은 잘 맞게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방향은 맞았습니다. 백도 연결의 형태를 띠고 있죠. 안정적인 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양효준 선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책을 펼쳐서 과연 승리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칸을 두었는데요. 저수는 일단 노림은 있어요. 이곳에 끊으면 아직 백의 연결이 확실치 않습니다. 차단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걸 띄어서 계속해서 백을 좀 노리고 있는 것이죠. 공배로 연결할 가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곳에 뭐 이런 곳을 주어서 연결을 해라. 뭐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칸을 띄어서 좀 더 안정적인 행마를 보여주었는데 이곳 밀었을 때 좀 형태가 고약합니다. 막아가면요. 여기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아직도 연결이 불확실하죠. 이런 정도 교환을 한 다음에 이곳이 좀 좋은 자리로 보이는데요. 이곳을 봉쇄를 해두면 백은 공배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일단 집으로 좀 이득을 봤죠, 흑이. 그 뒤로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지금 다시 생겼습니다. 흑의 벽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나와 끊는 수가 성립이 되죠. 축이 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우람 선수는 이제는 중앙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선수를 해서요. 여기 끊는 단점과 이 한 점을 나와 끊는 수를 맛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좌상귀가 생각보다 백이 단단한 모양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좌상기는 흑이 이곳을 두 칸을 벌리면서 이 나와 끊는 수가 노출됐습니다. 네, 흐름이 이우람 선수가 괜찮은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효준 선수가 너무 안정책만 느슨했었죠? 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몇 수를 투자를 했는데 아직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일단은 봉쇄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흑이 바로 차단해가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일단은 흑이 바로 차단하는 수도 가능은 하지만 이 수 자체가 실리로 이득을 보는 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백이 나온다면 사실 이 큰 대마를 잡아내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험한 승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런 정도로 두어서 이쪽과 이쪽을 맞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장문이요? 저수는 계속해서 중앙 쪽에 뭔가를 기대해 보겠다는 뜻인데
일단은 좀 아쉬운 수가 나왔어요. 좀 더 수비적인 수죠. 지금은 공격에 나팔을 불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수비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이우람 선수가 괜찮다고 판단을 하나요? 사실 중앙에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중앙은 집 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쪽을 틀어막고 있지만 이쪽과 이쪽은 사실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둔다면 사실 뭐 집이 그렇게 큰 집이 나진 않아요. 이런 활용을 통해서 백도 좀 이득을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우람 선수가 약간 느슨한 행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수타진이죠. 여기까지 막아갈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일단은 늘어두었고요. 정수로 보입니다. 어쩌면 전투 바둑보다 이런 바둑이 더 어렵겠어요. 네, 이런 바둑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두는 입장에서는 더 피가 말립니다. 뭐 큰 실착 없이 바둑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시종 일간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선수 활용이고요. 자, 이제 백이 먼저 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백이 중앙 쪽으로 여기 미는 수가 약간 선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나 이곳까지 가능합니다. 큰 집이 나는 형태는 아니에요. 백이 먼저 상변에 활용을 해둘 순 없나요? 상변의 활용이라면 이런 곳에 붙이는 수인데 지금 아직까지 여기 끊기는 수가 좀 남아있죠. 아직도 차단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백도 상변에서 함부로 싸우기가 만만치 않아요. 재밌는 수를 보여주네요. 이 수는 흑의 뭔가 약점을 노리면서 여기에 지금 연결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이제 되어 끊는 있죠. 수가 성립이 안 되네요. 네, 굉장히 두터운 수인데 재밌는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냥 받아주나요? 이렇게 지금 둘 수 있는 형세는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곳을 나온다면 끊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켜두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지켜둘 것이 아니라 이곳을 늘어서요. 이 사활을 압박을 하면서 실리로 좀 이득을 보면서 지켰어야 되는데 이 교환을 진행시키자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확 100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네. 작은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크게 와닿는 느낌인데요. 이제 백이 걱정할 돌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백이 걱정할 게 없어졌습니다. 확실히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중앙집만 견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우람 선수가 오히려 조금 낙관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느슨한 수가 나오면서 흐름이 완전히 백 쪽으로 넘어간 형세입니다. 자, 이제 그곳까지 붙여갑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 수가 두자 그래프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막았을 때 끊어가야 하는데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나르게 두는 수는 좋지 않아요. 뭐 쉽게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끊어야 될 때 뒤로 받는 것은 뭐 백이 활용이 가능한데 가장 강력한 수는 이곳을 단수 치는 수입니다. 단수 치고 넘어갔을 때 백이 좀 곤란해요. A와 B가 맛보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은 이곳을 단수를 쳐서 여기까지 굴복은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쉽지 않아요. 뭐 차단을 하면 안 되나요? 백의 약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단수가 선수고 이곳에 빠지는 것이 선수입니다. 양쪽이 맛보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쉬운 장면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붙인 수가 일단은 백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끊어가는 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끊어가야죠. 또 단수 쳐서 중앙을 버텨간다면 흑에게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흑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최선으로 버텨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 물러나게 된다면 격차가 많이 벌어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판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책이지만 좀 아쉬운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백의 의도였을 텐데요. 그렇죠. 백은 뭐 이렇게 단수 친다든지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백의 의도였는데 지금 백의 의도대로 되고 있어요. 백은 약간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지금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의 약점을 없애겠다는 뜻이었는데 흑의 이 밑으로 단수 친 수가 아쉽습니다. 역시 그래프는 다시 또 백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우람 선수가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상변도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중앙이 남았네요. 네, 중앙에 제가 이곳 민은수가 선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젖혀가서 끊어지진 않나요? 젖혀가서 또 젖히는 수는 장문이 되겠죠? 흑이 이렇게 치받아서 끊어야 되는데 역시 느는 수는 선수가 되고요. 흑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백의 네. 탈출은 어렵지 않아요. 네, 같은 두 칸이지만 저와는 한 칸 차이가 있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어지진 않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가 선수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100% 끊기는 일이 없어요. 그쪽을 두었다는 것은 바로 끊어가겠다는 뜻이죠. 어떻게든 중앙 쪽에서 조금 집으로 이득을 보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도 단수를 치고 는다면 뭐 연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백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지만 형세가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저 그래프가 집으로 환산한다면 한 3집 정도의 차이일까요? 한 3, 4집 정도? 흑이 반면으로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덤이 조금 부담스러운 형태인데 아마 판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저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양유준 선수가 찔러간 수를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거든요. 네, 계속 이 끊었을 때 좀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다른 곳을 두어가면서 이것도 응수타진이죠. 그냥 받는 것은 집으로 조금 백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백이 두터워집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곳 단수도 그렇고요. 집으로는 좀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싸움을 대비를 하고 있는 양유준 선수입니다. 네, 백이 그곳이 백의 장점이에요. 보시면 단수 치는 수는 끊어서 백의 꽃놀이패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은 나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 집어두고
여기 오고쳐두면서 확실하게 형태가 정리가 되고 이런 곳이 아파요. 아, 그렇네요.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뭔가를 기대해봐야 되는 형태에서 이런 정리가 된다면 흑에게는 좀 아픔입니다. 모양도 좋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 중앙에 5집도 나기가 어렵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여기 이렇게 두어서 선수로 다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또 큰 집을 짓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너무 아쉽습니다. 흑이 이곳을 두어서 여기 나와 끊는 수를 보았으면 바둑은 아마 흑이 좀 재미있는 바둑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요. 네. 이유람 선수가 조금씩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반면에 양유준 선수는 돌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더 정교해지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중반에는 조금 느슨하면서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교하게 상대가 좀 기분 나쁜 곳을 찔러가고 있습니다. 좀 애매한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이유람 선수는 좀 길을 찾지 못하는 느낌이고요. 양유준 선수는 길을 척척 잘 찾아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둘 곳이 딱딱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두면 또 여기 한 칸 뛰는 수가 딱딱 보이죠. 왠지 끝내기 주도권을 백이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귀중한 선수를 잡고 있고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에 뭔가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많이 나는 형태는 아니에요. 자, 이제는 싸울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제는 끊어가질 않네요. 지금 끊어가는 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수치고 뭐 백이 쉽게 연결이 되고요. 흑이 뭐 나오는 자세가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장책의 느낌이고요. 젖혀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받아두어야 하는데 이 바둑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반전을 노려야 될지 이유람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바둑이 되었습니다. 그래프가 점점 다 채워주고 있는데 자, 흑이 마지막으로 노려볼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곳이 좀 재미난 수네요. 백은 사실 이거 치받는 수를 아껴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두면서 돌파한다면 나와 끊어서 이 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치받는 것은 중앙으로 막을 수가 있죠. 타이밍을 놓쳤네요. 네, 이우람 선수가 어려운 장면에서도 좋은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중앙이 조금 집이 생기죠. 일단 반발했습니다. 지금은 반발을 하나요? 이건 들어가겠죠? 자, 축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이우람 선수가. 양유준 선수도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프가 요동치고 있는데 일단 이 수의 뜻은 있어요. 이곳을 찔러두고 단수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축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 단수를 친다면 여기 단수치는 수와 여기 끊어잡는 수가 맞복입니다. 이것은 흑이 걸렸어요. 이 석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흑도 잡힙니다. 이것은 안 되고요. 이곳을 찌르고 막는 수가 일단은 성립이 됩니다. 어려운 장면에서도 양유준 선수가 좋은 수를 찾아냈고요. 역시 수익이 굉장히 강하죠. 흑이 그렇다면 반대로 끊어가면 안 되나요? 이곳을 찌르고 반대로 끊어가는 수를 좀 노려봐야 됩니다. 하지만 있는다면 흑에 끄는 약점도 생겼기 때문에 이 넉점을 잡아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앙이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네요. 이 바둑은 끝내기까지 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가
실리로는 일단 백이 확실히 앞서 있는 형태에서 중앙 쪽에서 흑이 뭔가를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서로 그것이 맞부딪혔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가 예상이 되는 장면이었고요. 다시 난전이 됐습니다. 네. 아마 몇 수 안에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이 한 칸 정도 뛴다면 연결은 쉽죠. 흑도 전체가 끊어지게 된다면 흑 대마가 못 살아 있는 거죠. 여기 끊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흑이 뭔가 중앙을 기대하기도 어렵고요. 일단은 백이 탈출에 성공을 한 장면입니다. 조스의 뜻은 나온다면 다시 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백도 나올 수는 없겠죠. 이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흑의 장점이라면 이곳에 두텁게 빵따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백의 악수를 받아냈죠. 이것이 흑의 조금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백도 이 중앙집을 다 지웠기 때문에 불만은 없고요. 이곳 한 칸을 뛰는 게 좀 아픕니다. 여전히 여기 끊는 수는 남아있고요. 이곳을 끊기고 또 나중에 이런 곳을 찝힌다면 흑도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형태인데 바로 끊어갑니다. 바로 끊어갑니까? 자칫 공배가 될 수 있거든요. 먼저 역습을 당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여기 끊는 거 지금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양희준 선수가 갑자기 화를 내네요. 계속해서 안정책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자,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일단은 백이 잡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이 지금 공배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형태에서 한 수를 쉬면 바로 역전되죠. 그래프 보십시오. 지금 역전인 것 같아요. 지금 치받아서 여기 연결하는 것과 이쪽 연결하는 것을 맛보겠다는 뜻인데 진행을 좀 보실까요?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것이 백에겐 아픔이에요. 완전 공배 연결이네요. 여기 또 끊깁니다. 여기만 한 8집 정도 이득을 보았고요. 백은 공배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역전의 형태로 보여지는데 여기 끊는 수가 너무 큰 실수였습니다. 네. 지금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지금 왜 이쪽으로 둘까요? 지금 이렇게 이었다면 이곳은 흑의 차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곳은 분명히 달라요. 여기 끊는 수가 좀 어려운 것이 이곳을 찔러두면 백이 연결할 수가 있죠. 다시 연결이 되네요. 흑의 약점은 고스란히 남고 백은 다 연결이 됩니다. 이 수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이곳을 흑이 이었다면 단번에 흑이 승세를 잡을 수 있는 형세에서 이곳은 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곳의 약점은 남아있고요. 좀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이유람 선수가 기회가 왔었거든요. 이유람 선수의 착각을 한번 저희가 따라가 볼까요? 이곳은 붙여서 일단은 봉쇄가 되는 형태인데 때려내는 것은 백의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마 잡으러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을 찔림을 당하면 여기 끊기는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네. 아마 이런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스란히 백을 살려준다면 여기 둔 것이 패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양희준 선수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 위기를 잘 넘긴 느낌이고요. 양희준 선수도 이렇게까지 끊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곳을 끊어가면서 바둑이 또 한 차례 요동쳤고요. 그런데 기회를 잡지 못했고요. 네, 지금은 다시 백을 잡은 양희준 선수가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집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아까는 2점을 잡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한 10집은 차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중앙 쪽을 흑이 차지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백이 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또 나중에도 흑이 한 수 더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곳은 한 수 더 가일수가 필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자, 이제는 형세가 백에게로 기울었는데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까요? 지금은 뭐 백이 이런 곳을 둔다면 네, 살아있죠. 끝내기가 사실 어려운 끝내기가 많지 않습니다. 뭐 상변 쪽, 우변 쪽이 정리가 되고요. 오히려 이곳 나와 끊기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흑이 시달리는 것은 좀 남아있어요. 아마 역전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여기는 선수가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끊어도 살아있죠. 그렇다면 이 수는 그냥 흑의 안형을 돌보는 수인데 집으로는 사실 큰 수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될 텐데요, 형세가. 하지만 이 수가 결코 그렇게 작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 이유가 이곳 단수가 좀 기분이 좋고요. 이곳을 찌르고 이곳이 돌이 없었다면 찔렀을 때는 막을 수도 없죠. 바로 끊기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흑에겐 좀 악재입니다. 어쩔 수 없는 곳인데 선수도 백이 잡았죠. 자, 이제 무난하게 끝내기가 되고 정리가 되면 백이 승리를 가져갈 텐데요. 붙여가는 끝내기를 택했네요. 네, 이제는 그렇게 많은 끝내기가 남지 않았고 어려운 끝내기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양유준 선수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우람 선수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양규준 선수는 현재까지 6승 2패, 이우람 선수는 1승 8패 좀 대조적인 성적인데 사실 오늘 바둑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력 차이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아마 성적에 작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은 이쪽 있는 것도 선수예요. 이곳을 찌르고 여기 나와 끊으면 전체가 두 집이 없기 때문에 흑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흑에게 조금 아픔이죠. 네. 백은 집자리를 두었는데 흑은 거의 공배가 되는 자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큰 끝내기를 백이 차지하면서 집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후에 수순이 더 진행됐지만 대개 한 집 반 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양유준 선수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7승 2패의 성적이 됐습니다. 초반에 좀 잘 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초반에 물음표 나와가지고 좀 고전했던 것 같아요. 일단 루키리그를 다 이겨가지고 팀을 1등으로 만들고 이번에 입단도 하고 싶어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우람 선수와 양유준 선수의 대결은 양유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초반부터 양유준 선수가 좀 좋긴 했지만 이우람 선수에게도 기회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양유준 선수가 조금씩 앞서 나가는 느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오히려 양유준 선수가 실수를 하면서 이우람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었는데요. 그 기회를 놓치면서 결국 승리는 양유준 선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우람 선수가 또 한 번 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 마지막 남은 경기는 좀 이겨서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바둑은 김주영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대결인데요. 독특한 기풍과 또 침착한 기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는 모두 지금 연구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나이도 비슷하고 지금 실력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서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선수는 또 1위와 2위의 대결이거든요. 이번에 서울 푸른돌에서 이겨줘야 1위를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 한올 MNC 팀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2위인 서울 푸른돌이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만큼 이번 대결도 더 치열하겠네요. 네, 1, 2위 간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9 조합아이톤배 루키리그 10라운드 3경기 김주영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김주영 선수 서울 푸른돌의 팀으로 2002년생 5승 2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박신영 선수입니다. 2003년생 5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분의 40초 쪼이기 3회로 시작됩니다. 박신영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한올 MNC 팀의 박신영 선수가 흑번이고요. 서울 푸른돌의 김주영 선수가 100번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사실 모든 대국을 지금 출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어주고 있는데요.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출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팀들도 잘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팀과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팀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우리 팀 감독님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파주 한올 MNC 팀과 서울 푸른도 팀 선수들은 모두 다 고루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결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결을 또 승리를 해야 또 다음 라운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초반 박신영 선수는 소목소목 두 칸으로 좀 실리적인 형태를 보여주었고요. 김주영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로 걸쳐가면서 확실히 실리와 세력이 갈리는 그런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호각의 진행이겠죠. 지금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박신영 선수 성적 5승 1패로 굉장히 좋습니다. 롤모델이 저는 사실 이동훈 선수는 처음 봤거든요. 네. 이동훈 선수는 말수가 굉장히 적고 차분한 바둑을 두는 선수인데 이창호 선수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신영 선수가 롤모델로 삼는 기사는 이동훈 선수고요. 김주영 선수는 현재까지 5승 2패. 김주영 선수도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거두어주고 있고요. 롤모델로는 이세돌 구단을 뽑았습니다. 김주영 선수는 굉장히 감각이 독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독특한 전투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의 선수이고요. 박신영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의 선수입니다. 좌상기의 진행도 2단을 젖혀가면서 좀 간명하게 풀어가고 있고요. 자, 아까와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아기 쪽 정석이 조금 다르고요. 다른 곳은 똑같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 이런 포석 진행은 사실 인공지능 이후로 좀 정형화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느낌도 드는데요.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유력한 수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특히 이런 어린 선수들은 더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박신영 선수는 몇 년 전부터 입단 후보로 꼽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신영 선수는 입단 결정국까지도 많이 갔고요. 번번이 입단을 놓치면서 좀 아쉬운 느낌이었는데 아직까지는 프로에 입문을 못했습니다. 지금 박신영 선수가 택한 이 높은 다가옴, 이것은 약간의 박신영 선수의 기풍을 보여줄 수 있는 수인데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반면에 이런 붙임수를 허용하기 때문에 좀 실리적으로는 좀 부족한 수이지만 이 낮게 간 거에 비해서요. 하지만 중앙 쪽으로는 높이 둔 수가 좀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김주영 선수가 우상기 쪽을 다가오면서 우상기의 큰 모양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역시 좌상기 쪽 밀어간 좋은 자리죠. 이 두 선수는 지금 소속 팀은 다르지만 소속 도장은 같습니다. 네. 충암 바둑 도장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많이 좁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젖혀가면서 받아두겠죠. 응수를 바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수는 좀 시원한 의미는 있지만 나중에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쪽으로 선수를 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좀 중앙 쪽으로 확실히 두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신영 선수입니다. 때려내는 진행을 보여주었고요. 지금은 루키리그 10라운드를 진행 중인데 사실 박신영 선수가 현재까지 5승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이지만 지금 7번째 출전입니다. 네. 그런 만큼 파준 한올 MNC팀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모든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5승 1패의 성적이면 다른 팀에 가면은 주전입니다. 항상 그렇죠. 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파주 한올 MNC 팀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기풍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인데 박신영 선수는 계속해서 두터운 진행을 보여주고 있죠. 김주영 선수는 실리적인 수를 보여주면서 초반은 극명하게 실리와 세력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실수는 없지만 역시 인공지능은 흑보다는 백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약간은 앞서 있는 장면이고요. 네, 그곳에 막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죠. 보통은 우변 약점을 지켜두는 수가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이곳은 끊긴다 하더라도 늘어서요. 이 한 점은 가볍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면 오히려 백은 기분 좋게 선수 활용을 한 것이고요. 좋은 자리를 택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수는
상변 쪽을 두텁게 만들면서 집도 짓고요. 이한점을 응원하는 수긴 하지만 지금 이곳을 밀고 이렇게 두는 수가 일단은 큰 자리였거든요. 상변 쪽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뛰어나오면은 그렇게 공격당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좌상계가 튼튼하거든요. 일단은 약간 느슨한 수가 아닌가 싶은 수가 나왔고요. 이제는 박시영 선수가 이쪽 좌하기 쪽을 두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을 밀어가고 둘 수도 있었고요. 그냥 둘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백이 역으로 밀어갑니다. 지금은 저는 이곳을 넣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두고요. 단수를 허용하더라도 지금 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때려내는 자세가 좋긴 하지만 흙도 모양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지금 이 교환이 되는 장면이라면 이수가 오히려 실수죠. 하나 밀어두고 두어 아래로 날라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두면 백이 치받아서 백은 큰 문제 없죠. 이 눈수 약간 느슨한 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역시 중앙 쪽으로 계속 의식을 하고 있는 박신영 선수입니다. 네, 제가 왜 자꾸 여기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쪽을 늘고요. 나중에 이걸 붙였을 때 좀 얘기가 다릅니다. 빠져서 반발하면요? 여기 뛰는 수가 있어요. 끼울 때 여기 또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급소가 되는 자리고요. 지금은 붙이는 수는 역시 성립되지 않죠. 네. 이런 것이 흑에게는 좀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급소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약간은 박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좌하기가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을 두어가네요. 네, 좌하기를 정리를 하지 않고 중앙 쪽을 두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박신영 선수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박신영 선수 초등학교 때 이 선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충암도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 어린 선수 때 사실 보았거든요. 박신영 선수 어릴 때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재기발랄한 바둑을 두었는데 기풍이 좀 변했군요. 좀 중후한 그런 바둑으로 좀 변한 느낌입니다. 네. 뭐 기풍이야 나이가 들고 또 공부를 통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선수가 되게 굉장히 중후한 바둑을 지금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도 계속해서 중앙 쪽을 의식한 수죠. 자, 근데 반발을 했어요. 당장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하나 밀고요. 쉬워서 흙이 좀 답답합니다. 이때 받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 번 더 넣는 것은 정말 차단해서 석점에 외로워집니다. 아, 돌을 무겁게 만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젖혀가야겠죠. 이런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최근에는 박신영 선수 키도 굉장히 많이 크고요. 어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중앙 쪽을 젖혀가면서 흙의 색깔은 확실하죠. 중앙입니다. 중앙에 어느 정도가 모양이 나느냐가 중요하고요. 백도 실리가 착실하기 때문에 백이 불만은 전혀 없고요. 이제는 한 이런 정도 두어서 확실하게 좌하기를 굳힌 뒤에 중앙 쪽으로 견제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중앙의 집을 억지로 만들면 좋지 않다고 배웠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중앙의 두터움을 억지로 집을 만들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들이 억지로 지어가면서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주영 선수가 하변 벌림은 일단은 두 칸 벌리면 큰 자리긴 하지만 지금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흙이 이곳을 벌린다 하더라도 흙이 큰 모양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 쪽으로 놀러가면 되는 자리고요. 지금은 중앙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런 곳에 붙인다든지
단순하게 이곳을 두고 막아야죠. 이런 정도 정리를 하면 중앙이 흙이 조금 더 두터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수는 일단 두더라도 높이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이제 돌이 옵니다. 이런 교환 하나 해두고 싶었는데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하나 눌러뒀고요. 사실 박신영 선수가 초반부터 확실한 지금 선택을 하고 중앙 쪽을 경영하고 있지만 중앙 경영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방을 다 틀어 막아야 집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고요. 지금 재밌는 수가 나왔는데요. 저수는 이 교환을 통해서 이제는 변 쪽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나중에 이쪽으로 호구 쳐서 좀 귀의 맛을 노리고 있는 수입니다. 좀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들은 귀의 실리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으로 두는 선수들은 더 적어졌기 때문에 사실 박신영 선수의 이 중앙 작전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프는 좋지 않네요. 네. 역시 그렇다는 것은 귀가 사실 지금 두고 있지만 별 맛이 없다는 걸까요? 네, 다 잡혀 있어요. 중앙집은 좀 짓기 어렵지 않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인공지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중앙으로 갈까요? 완성을 시킨다면 이런 정도 두어서 좀 그물망을 형성하고 싶지만 여기도 뭐 아직 다 터져 있거든요. 이쪽을 먼저 붙여갑니다. 이 수는 괜찮아요. 이곳이 선수고요.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좀 기분 좋은 느낌이죠. 백은 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급소 같습니다. 네. 잘 보이지 않는 곳인데요. 네, 그렇죠. 이곳이 놓아져 있다면 이 자리가 급소가 한눈에 보이죠? 급소입니다. 끊었는데요. 그쪽을 끊어갑니까? 이곳 호구 쳤을 때 좀 기분이 나쁜데요. 이렇게 웅크리는 건 워낙 굴복 아닙니까? 그것은 모양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막는다면 반수를 치고 이런 식의 행마가 나온다면 뭐 흙이 좋은 싸움으로 보이는데요. 김지영 선수 끊어가는 수 약간 이상한 느낌입니다. 막아야죠. 네. 박신영 선수는 사실 중앙 경영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중앙이 날 가능성이 생겼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두 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중앙이 경영이 되죠. 오히려 이 끄는 수로 인해서 흑에게 흐름을 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끄는 수 좀 아쉽습니다. 바둑은 다시금 5대5 승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살려 나오면서 흙도 자연스럽게 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흐름은 흙이 괜찮습니다. 흙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네. 그래프도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죠. 거의 지금은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흙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젖혀가고도 쉽고요. 그냥 늘어도 뭐 행마가 자연스럽긴 한데 젖혀간 다음 백도 바로 끊어가겠죠. 이곳 하나 붙여두고 그냥 끊는 수는 백도 좀 위험하겠네요. 일단은 붙여서 그 뒤에 끊는 수를 노리겠습니다. 흙도 좀 고민인 장면이에요. 적극적으로 젖혀갑니다.
붙였죠. 이 자리를 빼앗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둡니까? 두터운 수긴 하지만 일단 베개에 끊는 타이밍을 내어주었고요. 이것은 나중에 여기에 침입이 있어서 어떨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느는 것이 실리적으로 좀 더 좋아 보였는데 네. 두터움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박신영 선수. 역시 롤모델을 이동훈 선수로 뽑은 것도 그렇고요. 네. 현재까지 두고 있는 그런 수법들이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일단 끊는 타이밍은 내줬고요. 네, 이제는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가고 있죠. 일단 축으로 잡아두었습니다. 흑도 어느 정도 중앙을 경영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형태입니다. 귀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죠? 네, 귀가 백이 여기까지 침입이 가능해요. 반대로 흑이 여기를 늘게 되면 너무 기분 좋게 집이 났기 때문에 백은 침입을 바로 가야겠죠. 네, 갔습니다. 흑도 막아두어야겠고요. 이 자리에서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흑도 바로 막아갑니까? 이쪽을 두었다면 이 돌이 지금 없죠. 이렇게 차단을 했다면 좀 복잡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을 젖혔을 때 여기 끊는 단점이 노출됩니다. 두어야 하는데 그때 막아갔다면 오히려 백이 좀 시달리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백은 이 저침수로는 그냥 마늘모를 하고 느는 정도가 아닌가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빠르게 이 교환이 정리가 됐고요. 다시 비슷해졌네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도 조금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박시현 선수 알기 쉽게 막아두었습니다. 네, 이제는 중앙 승부가 되겠네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 나오는 수가 충머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중앙집을 지금 줄일 것이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자, 박신영 선수는 중앙을 경영하면서 아직까지 만만치 않은 형세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신영 선수가 중앙을 최대로 키워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중앙의 침입을 네, 그렇죠. 서두르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수는 역시 이곳에 나오는 수를 노리고 있어요. 아, 축머리를 노리고 있네요. 축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축머리와 이 삭감을 맛보는 그런 수입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뭐 이런 식으로 축을 해소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흑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정도라면은 백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둬야 될지는 어렵지만 일단 뭐 크게 공격을 해서 이쪽 나오는 수를 좀 약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이쪽을 뒀습니까? 받아준다면 나중에 이쪽 나와 싸웠을 때 좀 더 힘을 얻겠다는 뜻인데 연장책의 느낌도 있고요. 바로 지금 나오네요. 바로 나옵니까? 이거 바로 막아가면 어떻게 되죠? 이 두 선수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을 시키고 있지만 지금은 축이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 단수 친수로 바로 막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백도 확실한 지금 안형은 없었거든요. 네. 나중에 이곳까지 빼앗기면 지금 다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김주영 선수 나온 수 굉장히 위험했지만 박신현 선수가 응수를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백도 여유가 생겼죠. 흑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흑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다면 이곳을 하나 단수 교환을 하고 나가간다면 백이 잘 처리됐죠. 백이 중앙에 활용을 한 다음에 상변까지 받아두었기 때문에 백이 잘 처리됐습니다. 단수 친수로는 역시
바로 돌파하는 것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박신영 선수가 좀 기회를 놓친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자리도 선수고요.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는 백은 중앙 타겟에 집중을 하면 되는 형태이고요. 이곳은 사실 이을 수도 있지만 잊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정도로 두어서 흑이 이렇게 여기를 잡아서는 사실 이길 수 없고요. 일단은 백이 뭔가 잘 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흑은 좀 중앙에 뭉쳐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거기까지 살립니까? 김정 선수가 욕심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뛰어서. 자칫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다 살려낸다면 뭐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김정 선수가 롤모델로 삼는 이세돌 구단 같은 스타일은 돌을 잘 버리지 않습니다. 아, 다 그렇군요. 살려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전에 박정환 구단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세돌 구단의 바둑은 돌을 잘 버리지 않는다. 꾸역꾸역 다 살려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김주영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지나가는 길에 치받아 두었습니다. 이쪽 끊는 단점을 없애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다 살려내려면 굉장한 수익기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일단은 자신감 있게 다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도 수익기가 다 뒷받침이 됐으니까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네, 워낙 욕심이 많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 타개할 힘이 없다면 바로 패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수단은 아니에요. 지금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백의 입장이라면 저는 절대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네. 아, 이거를 다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두는 수법들이 다 지금 연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치바다 일단은- 가면요? 급소기 때문에 치받아 두겠죠. 이곳에서는 여기까지 느는 것은 일단 모양이 좋지가 않고요. 이런 급소를 맞았을 때 계속해서 찝어가는 약점이 생기거든요. 여긴 못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칸 정도 띄어서 모양을 잡아가는 수. 네. 이제는 이렇게 버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기 잡아서는 백도 모양이 괜찮아졌거든요. 이것은 흑이 좋지 않습니다. 흑은 좀 크게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곳을 두어서 그쪽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젖혀가는 것은 하나 끊는 단점을 허용해서 오히려 흑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한 15집 잡으면서 이쪽 흑 중앙도 다 깨져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네. 젖히는 수는 좀 아쉽습니다. 크게 공격했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래프도 백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죠. 역시 박신영 선수가 이 6점을 잡아내겠다는 뜻인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백이 우세해졌어요, 이제. 도처의 실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백이 이 정도로는 흑이 부족합니다. 네. 좀 더 이득을 봐야 되는데요. 좀 더 크게 공격을 하면서 큰 것을 노렸어야 되는데 박신영 선수가 형세 판단에서 조금 미스를 범했을까요? 지금 이 정도로는 너무 불만인데요. 이제는 아무리 김주영 선수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두어야 하고요. 흑도 바로 두진 않아도 돼요. 양쪽이 맛보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곳을 끊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흑의 약점도 노출이 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집으로
이 바둑을 따라가긴 어려울 것 같고 이쪽 귀에 약점을 좀 이용해 가면서 뭔가 이득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젖혀가는 수가 성립이 되거든요. 지금 가서 언제든지 귀는 잡혀 있습니다. 참고도를 좀 보시면 이쪽을 끊어 잡더라도 끊으면은 어렵고요. 그렇다면 별로 활용 수단이 없네요. 네, 이쪽을 이어도 잡혀 있는 형태입니다. 백이 호구를 친다면 흙이 두기가 좀 어려워요. 이곳을 두면 이곳을 하나 끊는 단점을 일단 생기고요. 뭐 이런 곳을 젖혀간다면 일단 백은 연결이 쉽고 흙의 연결도 어렵고요. 백이 호구 치면 쉽습니다. 백은. 오, 호구를 치지 않네요. 그쪽을 끊어갑니까? 지금 여기 바로 끼우면 어떡하죠? 이 수는 좀 아쉬운데. 지금 보시면 이쪽을 끼우고요. 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선수가 되는 형태예요. 그럼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이을 수가 있어요. 늘면은 쌍립을 써서 이거는 살려주고요. 전체를 잡으러 갑니다. 이것은 잡힐 것 같아요. 흙이 워낙 두텁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은 이 돌이 없죠. 뭔가 연결을 택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도 굉장히 악수고 일단 여기 활용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시영 선수가 택한 이 단수는 일단 너무 아쉽고요. 이 수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박신영 선수가 오히려 좀 바둑을 낙관을 할까요? 지금 왜 이렇게 약하게 둬야 될 장면이 아닌데 쉬운 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주영 선수는 편하죠. 네, 연결이 다 됐어요. 흙이 별로 얻어가는 게 없거든요. 네, 흙은 이 6점을 잡은 거 이외에는 지금 이득을 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 좌중앙 쪽은 많이 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을 두면서 다음에 여기 나오는 수도 지금 노리고 있죠. 많이 깨졌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가능해요. 차단해야 되는데 일단 이 수가 성립이 되죠. 박신영 선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바둑입니다. 저는 저희가 광고를 보고 왔을 때 이 화끈한 중앙전을 좀 기대를 했는데 좀 나약한 수가 나오면서 쉽게 백 쪽으로 기운 느낌이고요. 네. 박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아마 형세 판단에서 좀 미스가 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백이 뭐 젖히던지 하면 뭐 연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흙이 애초에 중앙에 몰두했기 때문에 중앙 이외에는 큰 집이 없거든요. 네, 이쪽 중앙 이외에는 집이 한 10집, 이쪽에 한 14집.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인데요. 백은 여기가 다 고스란히 다 집이에요. 20, 30, 한 35집가량 나고요. 45, 50, 55, 65가 나와 있습니다. 흙은 25집에 40집, 45집 정도 나야 되는데 이곳이요. 25집. 집이 너무 부족해요. 네. 지금은 역습을 합니다. 더 들어가네요. 네. 충분히 선수를 뽑을 자신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까지 되는 자리라면 지중을 가서요.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제가 흙이 중앙이 45집이 나야 개가를 맞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0집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지금 반면으로도 백이 확실히 앞서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뭔가를 노리나요? 노리고 있나요? 지금 이곳은 조금 백이 조심해야 될 것이 끊었을 때 이렇게 받으면 수가 납니다. 이 일선 단수가 들으면요.
이 붙이는 수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수가 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까요? 늘고 는다면 백이 이곳을 두면은 빅이 되는 형태고요. 먹여치면 이 교환으로 인해 백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끊는다면 늘어야 되는 형태인데요. 사실 수가 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끊어서 활용을 해보자. 그런 뜻인데 이렇게 받으면은 백이 이렇게 받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찌르는 것이 선수고 단수를 치고요. 한 점을 잡으면 크게 귀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러나면 그만이거든요. 이것의 단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좀 이득은 모았지만 형세에 지장을 줄 만한 그런 이득은 아닙니다. 박신영 선수가 좀 뒤늦게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확실히 뒤늦은 감이 있어요. 초반을 굉장히 중후하게 중앙전을 보여주었지만 중반에 중앙 공격에서 좀 아쉬움을 보여준 박신영 선수입니다. 반면에 이주영 선수는 욕심을 내면서 크게 이득을 보았죠. 역시 그냥 이렇게 받는 수는 수가 납니다. 붙여서 수가 나기 때문에 100은 2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 사활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뭐 한 3초면 다 볼 것입니다. 그 네.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모양이겠죠. 네,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수익기가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패를 계속 하나요? 김주영 선수 확실히 욕심이 좀 많은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은 물러나도 충분한데 계속해서 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패감이 보이니까요. 그렇죠. 이 찔러두는 수는 뭐 부분적으로도 악수가 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패를 통해서 판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네. 반면으로도 백이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이제 물러서네요. 네, 이제는 뭐 형세 판단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고요. 박신영 선수가 이 바둑을 지금 반전시킬 만한 데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도 흙은 두텁게 짜서 그런지 패감은 많네요. 네, 패감은 많고 흙이 뭐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좀 덜한 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김주영 선수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좀 역전이 어려운 그런 형세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요. 또 백돌이 다 살아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도 다 살아있고요. 여기까지는 굴복을 시켰지만 그 다음에가 이제 변화를 구할 데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신현 선수 오늘 조금 의욕적인 포진을 들고 나왔지만 중반 전투에서 좀 실패를 크게 하면서 형세를 그르쳤고요. 형세 판단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석점은 잡을 수 있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백도 뭐 이런 곳을 두는 것이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버텨가나요?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그냥 있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김주영 선수 오늘 뭐 제대로 보여주네요. 뭐 패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패감은 흑도 좀 많은 자리고요.
지금 김주영 선수의 생각은 이런 곳에 팩감을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아, 받지 때려내서. 않겠다는 거네요. 이거 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바둑을 계약까지 가지 않고 끝을 내겠다. 그런 지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형세가 우세하다는 것은 이 두 선수 모두 알고 있을 것이거든요. 백이 네. 상당히 우세합니다. 지금 팩감을 받지 않았어요. 이건 뭐죠? 이거 전체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부분적으로 붙이면 잡히는 형태입니다. 그 이유가 이곳 단수가 선수가 되지 않아요. 중앙 쪽으로 이어도 그만입니다. 지금 김주영 선수가 패를 왜 해소를 했죠? 그냥 받았으면은 백이 좀 즐거운 패였는데 이곳을 빼앗기면서 흑이 이곳을 두면은 백이 위험해졌습니다. 지금 그래프도 역전을 당했죠. 지금 얼마만큼 깎인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전체가 사활으로도 지금 본인이 잡힌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둑이 아주 많이 유리했거든요. 네, 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흑이 잡으러 가면 그 수는 응수타진이죠. 이렇게 둘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곳이 선수가 되면 사활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장책으로 하나 물어본 것이고요. 어차피 여기 사활이 승부라는 거네요. 네,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백이 잡혔기 때문에 흑의 사활을 봐야 됩니다. 근데 흑은 살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 백이 있는 지금... 것이 선수가 되더라도 네. 이 변은요,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너무 허망한 역전패인데요. 이렇게 김주영 선수가 패배한다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아주면 되는 네, 거죠. 받아주면 더 확실하게 두네요.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것이 살아만 있다면 지금 살 수 없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여기서 확실히 사는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받아주더라도 이것까지 다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오궁도 하죠. 하나 미는 것까지 선수 되는데 여기서 집이 나지 않아요. 집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역전패는 사실 김주영 선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쉽고요. 지금 저수도 여러 가지 수를 보고 있는 수였어요. 이렇게 차단을 했다면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이곳이 선수가 듣고요. 찝고 미는 것이 선수가 듣기 때문에 살 수 있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꼼수의 냄새가 나는 느낌인데 박시영 선수가 확실하게 받아두었습니다. 잡혔어요. 사실 이 바둑이 한 판으로 끝이 나는 바둑이 아니라 사실 루키리그는 14라운드까지 이어지는 대구 아닙니까? 이렇게 패배한다면 이 아픔이 좀 오래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100% 잡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잘 두다가 마지막에 너무 허무한 실수가 나왔어요. 사실 상변의 패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패를 걸어갔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경험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 이 정도의 바둑이라면 그냥 조금씩 물러나면서 마무리했다면 완벽한 백의 승리였겠지만 계속해서 강수로 일관하다가 허망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났어요. 박신영 선수, 오늘은 좀 운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박신영 선수가 흑불계승을 가져갔습니다. 박신영 선수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네요. 인공지능을 평소에 잘 활용하진 않는 편이어서 그냥 평소에 두던 보석을 뒀는데 그냥 평소 생각하던 대로 잘 짜인 것 같아요. 중반 승부처에서 좀 많이 이상하게 녹아주고 거의 졌다 생각했는데 상대가 착각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 좋긴 한데 다른 팀들도 팀이 객관적으로 세다고 생각해서 그냥 딱히 별 생각 없었고 그냥 다 어느 팀이랑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 프로 효진이가 거의 1승 카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성적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루키리그는 팀 짜였을 때 그냥 목표는 우승이었고 입단대만 잘 끝난다면은 괜찮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는 박신영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김주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바둑을 두었지만 결국 승리는 박신영 선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끝까지 너무 욕심을 부린 탓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패기가 넘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물러났다면 김주영 선수가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강수를 두면서 박신영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네, 박신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보니까 주장을 많이 믿고 의지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 한원 MNC 팀은 권효진 주장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팀원들이 부담 없이 대국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주 한올 MNC 팀이 또 한 번 1승을 가져갔는데요. 자, 끝까지 그래도 누가 우승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결과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양천대일 바둑도장이 3승을 가져갔습니다. 10라운드 3경기, 서울 푸른돌이 승을 가져갔네요. 네, 1국에서 김주영 선수가 아쉽게 패배했지만 2, 3국에서 힘을 내주면서 서울 푸른돌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1국은 박신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에 서울 푸른돌이 2승을 챙기면서 다시 좀 순위의 변동이 생겼을까요? 파주 한올 MNC가 워낙 독보적인 1위였기 때문에 아직 1위가 바뀌진 않았지만 푸른돌 팀이 승리를 하면서 굉장히 차이가 좁혀졌을 것 같고요. 역시 서울 푸른돌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제 2위가 1위를 굉장히 가깝게 따라붙고 있는데요.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11라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